자,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바로 받아볼게요. 자,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8만 9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정말 적지 않은 꽤 많은 비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현대차가 살짝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28만 6천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손실권이시기는 한데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이 현대차 지금 더 기다려보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네, 현대차는 뭐 어떻게 본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현대차가 요즘 왜 이렇게 잘 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자동차 업계들은 수혜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10원 오르면 현대차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릅니다. 그만큼 지금 고환율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어떻게 보면 필수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진입가가 28만 9천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호재로 나오는 게 인도 IPO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현대에서 인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본다면 인도 시장은 약간 중국 시장이 잘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인도랑 중국이랑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가성비 이런 부분으로서 진출을 하면서 계속적인 성장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현대에서 지금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는 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 계속적으로 매출세가 올라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신차가 나왔잖아요. 네, 산타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작년에 그랜저가 나왔었는데 그랜저보다는 이제 산타페가 나왔을 때 파급력이 더 커요. 요즘 자동차 시장은 승용차에서 어떻게 본다면 SUV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SUV 신호탄을 산타페가 했고 이번 연도 말에 이제는 팰리세이드 2세대가 또 나올 예정이가 있고 아이오닉 9도 나올 예정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차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력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은 지금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갈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PBR이 1이 안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평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고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비중 30%인데 현대차 누가 봐도 30%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30%가 지금 고점에서 들어갔으니까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30만 원 가격 라운드 피겨에 걸려서 지금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이 되는 모습세가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자주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좀 하락세가 하는 모습가 나왔는데 저는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계속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에서는 저는 1차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차는 어떻게 보면 35만 원까지 쭉 길게 한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재료라고 본다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어떤 게 터질지 몰라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하다. PBR이 적정 주가 PBR 1로만 돼도 현대차 주가는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5만 원을 잡은 것도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한 번 사면 손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에서 또 우리가 손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진짜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유통이나 이 자금 유통 때문에 손절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해 드리자고 한다면 가격대 25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다시 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점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봐서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하신다면 35만 원까지 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잡아주시기는 했지만 또 현대차는 길게 봐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길게 보시면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네이버 가지고 있고요. 네, 네이버 궁금하시고요. 네, 19만 5천 원에 비중은 20% 정도 들고 있어요. 네, 네이버 매수가는 19만 5천 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뭐 손절가나 목표가 이런 게 궁금하실까요? 아, 네, 지금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은 잘라야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오늘 16만 2,9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꽤 내려와 있고 또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더 끌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진짜 참 힘든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힘드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가 우리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이버 코로나 이후로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즘에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는 오픈 AI,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궁금한 거를 이제 오픈 AI로 많이 물어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기존에 잘했던 검색 관련해가지고 오픈 AI가 따라오고 있고 구글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네이버의 또 장점이다라고 본다면 이커머스 시장인데 네이버 쇼핑 이게 어마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쪽도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직구업체들 테뮤, 알리 여기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매출액이 잘 나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야? 약간 불안 심리?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본다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이버가 이제는 이제 이 사항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요즘에도 이제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이뤄서 생성형 AI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더 힘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계속 오픈 AI가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로 검색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또 웹툰 상장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기대감을 안고 웹툰을 상장했었는데 생각보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가총액보다는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는 하락세로 나오는 이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를 좀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 해외 IP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네이버의 트래픽이 더욱더 올라간다면 좀 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인 부분이 너무 많다. 이제는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면서 오픈 생성형 AI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폭발적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검색 엔진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이 큐입니다. 큐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 비해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기술력이 많이 딸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점점 올려야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이 잘 돼야 거기에 광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더 붙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럼 차트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하신 단가는 19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높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딱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를 이제는 돌파를 하면 더욱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던 부분이 크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사자마자 계속적으로 하락세 되는 부분.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매출은 잘 나오지만 기대감은 없는 종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 분석을 보자고 한다면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그리고 24년도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 매출까지도 찍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만큼 실적은 잘 나오지만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젬병이에요. 네이버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 먹히는 부분이지만 좀 생성형 AI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이 더 있으신가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비중은. 없으세요? 네.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슬슬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6만 원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을 탄 다음에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가 나왔을 때 그때 올라갈 가격이 어떻게 본다면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라고 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16만 원 가격에서 물을 타신 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올 때 18만 원, 19만 원 사이 18만 원에서 물탄 부분을 먼저 입절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19만 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를 본다면 매출은 잘 나오지만 반면에 기대감은 부족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금 여력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네,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는 7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오르는 듯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결국 6,300, 700원으로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동해 가스전에 대한 소식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었죠. 이 종목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대한고래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테마가 좀 한풀 꺾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잘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실적 관련주들이 어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테마주는 한 발짝 또 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진입하신 단가를 본다고 한다면 7만 5천 원인 부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상승세가 강할 때 그때 아마 들어가셨던 거 부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 좋은 테마로 인해서 탈출할 기회도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고래 때문에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만 대한고래 때문에 올라가 준다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좀 좋은 점이 뭐냐 바로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추 7월 달에는 시추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시추를 하는데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시추를 한다면 여기 바로 기름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는 게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또 대한고래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진정한 대장주를 저는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승력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비중이 20%를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7월 달에 반등세가 좀 나와줄 때
그때 비중을 한 7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신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로 그 남은 비중을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갈 때 지금 대왕고래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올라가야 내 포트에 있는 부분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비중 10%를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 7만 원대 옮기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재료적으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7월에 또 시추 위치를 정하고 나면 12월까지 쭉 재료가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7만 원 선까지 온다면 20% 중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또 덜어내신 절반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를 보는 게 또 맞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쪽으로 투자 위치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종으로는 8만 원 정도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 마지막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린 플러스고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도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1110원. 주가가 밀리면서 또 투자해 주시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도 점점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저희 그린 플러스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까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논과 밭을 조금 더 AI답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공장형 농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햇빛 그리고 토양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식물을 키우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태양 그리고 토양분을 만들어서 식물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절에 어떻게 본다면 최적화된 기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이번 연도에서 가장 덥다라고 하잖아요.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폭염이 올 거다 하는데 이 폭염이 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작물이나 과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와요. 수확량이 많이 줍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해요. 일정한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과일이나 농작물이 그 금액이 일정하다라고 본다라면 생산량만 맞춰준다라면 딱 맞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마트팜의 단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존에는 땅만 있으면은 농작물이 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공장을 거의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도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을 다 맞추기 위해서 좀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가 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부 주도하에서도 스마트팜 계속 좋은 건 알아.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 더욱더 확충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청년 농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이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식량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내수주에 많이 머무를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호주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어떻게 본다면은 드넓은 평야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농작물이나 이런 농사 쪽으로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강하니까 이 스마트팜도 크게 지으면서 좀 더
확장을 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뭄이나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농작물의 목표 한계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금액은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또 뉴스에 나왔을 때 나왔던 뉴스가 올리브유가 가격이 2배나 올랐대요. 오, 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요즘 농작물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제품 가격도 올라가주는 모습들. 나중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상장한 종목들 중에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나 섹터가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일 때 많이 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요 근래 급등이 나왔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자회사에서 시저스 원료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좀 만들었다. 요즘 어떻게 보면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플러스 다른 사업도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암울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12,000원 부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21선까지도 깨져주면서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격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10,000원대입니다. 네, 주가는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는데 1,000원대 가격대보다 10,000원대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좀 더 생각보다 비싸다 아니면 싸다 이 가치를 두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10,000원대부터는 좀 더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장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호재가 터질 게 있냐 라고 본다고 한다면 호주 수출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는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 보브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린플러스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요즘 친환경 거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았을 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정부 주도하에서 계속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더 큰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간 가격대가 12,000원에 비중 10%인데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 재차 반등이 올라와서 10,000원을 안착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서 굳이 잡지 말자. 반등해서 10,000원대가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똑같이 비중 10% 들어가셨으면 10%를 하셔서 평단가를 11,000원에 맞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가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보유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가 떨어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떨어지길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작정 떨어진다라고 좋아하는 기업들은 그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작년에 적자였던 부분이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흑자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부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거지 적자인 기업들은 추가 매수할 때는 고심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떨어지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10,000원 부분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러면 평단가가 11,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부분 지금 진입했던 가격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평단가는 낮아지니까 12,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기업의 하락을 기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그린플러스만큼은 지금 당장은 조금은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평단가 11,000원까지 맞추신 다음에 목표가 12,000원 잡으시고 지금 원래 구매하신 매수가죠. 이 부분에서 팔아서 또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의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들은 고민은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또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의 시선이 담긴 특별한 살만나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 살만나주와 함께 고민 또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